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풀풀 시간입니다. 오늘도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모시고 관련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대통령 지지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리얼미터 조사 결과 가져왔고요. 지난 한 주 동안의 조사 결과입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더 벌어졌고요. 부정평가가 60%대 오른 것이 가장 눈에 띄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체적으로 발표되는 조사 결과가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한 30%대 초반 정도, 네. 그리고 부정평가는 60%대인 것도 있고 50%대인 것도 나타나는데, 이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주의 결과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결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월, 화, 수, 그러니까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네. 이때 여론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원인이 뭔가, 그건 우리 시간을 통해서 다 분석을 해드렸고 많은 또 진단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걸 지금 다시 또 되새김질을 할 필요는 없을 것 없죠. 같고,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지지율 전반을 아우르는 원인, 그래서 심지어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지지층들까지도 이탈하게 만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세 글자. 세 글자. 예. 예. 기대를 했었는데. 제가 요즘 예. 잘하다가 또 이렇게 네, 분발해야죠. 예, 분발하겠습니다. 자, 스타일입니다, 스타일. 스타일. 대통령의 태도. 국민들은 당장 임기 아직 3달도 안 됐는데 대통령 뭔가 성과 나오기를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그건 어려운 일인 거죠. 네. 또 경제 위기는 퍼펙트 스톰, 글로벌 경기 악화인 것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안 좋아라 이렇게 해서 불러온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국민들은 이 준엄한 시기를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바로 이 부분을 보는 것이죠. 예, 역시 스타일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 시간을 통해서 스타일을 강조했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그렇죠. 매번 지난주죠. 강조해 주셨죠. 그렇죠. 거의 이슈 폴펠에서 심층 분석을 통해서 거의 최초로 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의 근본적인 원인, 심층적인 이유를 분석했을 거예요. 자, 이 RN서치와 뉴스핌의 결과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늦게 발표된 그렇죠. RN서치 조사 결과도 보여주시죠. 이 결과는 18일, 19일이에요. 데일리안과 여론조사 공정은 계속해서 하락은 하지만 이건 7월 첫째 주 조사고 셋째 주 18일과 19일 월요일과 화요일 조사인데, 네. 그래도 다른 조사 결과와 비교를 해보면 35% 그리고 부정은 61. 다른 것과 비교해서는 부정과 긍정은 조금 그래도 올라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니까요. 부정은 좀 내려온 거. 그 조사가 바로 RN서치 결과거든요. 소폭 반등한 거죠. 그렇습니다. 16일부터 18일까지. 그러니까 이 날짜를 보면은 대체로 17일 일요일부터 저지선이 형성됐다. 네. 그러니까 18일 이렇게 17일 이후의 위기감 인식,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당대표 직무대행도 지금 사적 채용 표현은 그렇게 합니다. 네.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됐는데 빨리 사과를 했어요. 그런 이유가 대통령 지지율에 더 부담이 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20대, 30대뿐만 아니라 지지 기반인 PK, TK, 60대, 70대 이상 가정주부층에서도 더 이탈할 수 있는데, 네. RN서치 결과를 보면 17일, 18일 저지선이 형성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본격적인 반등세인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위기감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에 대한 태도도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태세 전환, 이른바 스타일의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다분히 이것은 기술적인 반등이든 심리적인 반등이든 위기 인식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어 스태핑도 좀 바뀌었죠. 스타 장관 나와야 된다. 그리고 장관들도 더 정책적 소통을 잘해라.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지침이 돼, 물론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지금 거제 하청 노조와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과정에서도 논란이 되는 부분. 그래도 기술적인 반등, 심리적 반등은 한 거예요. 그걸 놓고 보면 위기 인식이 있는 것만으로도 도어 스태핑에 대한 태세가 전환된 것만으로도 메시지가
메시지 관리가 조금이라도 더 되는 것만으로도 상황은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예, 바닥을 찍고 위로 올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조금 더 분석이 네.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일단은 위기 인식을 갖고 있고 스타일이 살짝만 변했는데도 그래도 이렇게 반등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분석이신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더더욱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여야가 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연도 보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 북한 어민 북송 사건 그리고 공무원 피격 사건을 문재인 정권의 안보 문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여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공감한다가 41.2%고요. 비공감한다가 51.8%. 그러니까 예. 과반 넘게 나왔거든요. 근데 더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주목해봐야 할 부분은 중도층, 무당층에서 지금 응답이 공감하지 않는다가 이 비공감 51.8%보다 더 높게 나왔거든요. 그렇죠. 이거 바로 이 어떻게 봐야 부분입니다. 되겠습니까? 결국 지지율을 반등시키는 데는 역전시키는 데는 지금 주저앉고 있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회복시키는 데는 역시 중도층이 중요하다. 그렇죠.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문재인 정부에 문제가 있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그리고 북송 어민과 관련된 부분은 인권 유린된 부분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40% 이상이 공감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 이야기는 대통령의 지지층에서 요구하는 목소리도 일부 수용할 필요는 있겠죠. 하지만 너무 나가서는 안 된다. 심지어는 중도층도 경제도 중요하고 예. 지금 사회 현안도 있고 우리 사회의 여러 개혁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는 과제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공감 쪽에 어떤 정치적 성향이 올라타고 있느냐, 중도층이 올라타고 있는 거죠. 그런 시도가 있다라는 것, 통일부에서 국방부에서 해경 이해는 된다. 현 정부에서 또 잘못된 문재인 정부의 북한 대북 관계에 대한 부분이 시정돼야 된다. 예. 보완돼야 된다. 그 부분에서 공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가서는 안 된다. 너무 지나쳐서 6개월 이후에도 6개월 이후까지도 북송험이 이렇게 가는 걸로 원치는 않는다는 목소리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의 데이터 분석을 치밀하게 통해서 밝혀야 될 건 밝혀야 됩니다. 예.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의 경우에는 유가족의 피눈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이것을 모든 이슈를 뒤덮을 정도로 가져가는 것이 과연 윤석열 정부에게 도움이 돼. 다른 이슈들이 많거든요. 경제, 반도체, 또 친환경, 또 원전, SMR 이런 것들을 더 부각시키기를 바라는 경제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있는 국민들의 정서가 있다는 것을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예. 어떻게 하는 것이 지지층들의 요구도 수용하면서 전체 국민들의 공감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인가 이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이슈 폴폴이고 이슈 뿜뿜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8.15 특별사면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첫 특별사면이 될 텐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뭐 매번 이렇게 사면 얘기가 나올 때마다 거론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시죠. 보시면 반대한다라는 응답이 57.6%로 높습니다. 지난 조사에 이어서 더 높아진 건데 매번 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된 여론은 그렇게 좋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게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관련된 여론은 부정이 긍정보다는 더 많은 걸까요? 그러니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제가 궁금합니다. 네, 바로 거기에는 이제 공정성이 있는 겁니다. 물론 공정성.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면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았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또 좋아지는 호전되는 그러니까요. 그런 여론의 변화를 이룰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논란이 된 부분, 또 혐의가 있는 부분, 또 수감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다 있었거든요. 개인의 또 사적인 이익과 관련된 거 아니냐. 예.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공정성, 또 균형성, 형평성에 따라서 아니 누구는 범죄를 짓고 무기징역도 되는데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국민 정서상으로 국민 정서 비용납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면될 가능성은 아주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런 국민들의 여론이 있더라도 더 미룰 수는 또 없는 일이거든요. 고령인데다가 또 수감 생활을 그 역대 수감됐던 대통령 중에서는 가장 오래 했고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인사들이 대체적으로 MB 정권 출신의 인사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가서는 곤란하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여론을 감수하고서라도 예. 지금 뭐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확정적으로 확인이 돼서 나오는 보도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대체적으로 또 더 관련된 여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지금 MB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사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해서도 사면, 여기에 이제 한 사람이 남거든요. 김경수 경남지사. 그렇습니다. 예. 전 지사와 관련해서는 사면. 이래버리면 다 사면 이건 더 여론이 부정적으로 일파만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또 그러면은 MB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하고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하면서 김경수 전 지사는 이거 안 이래도 하면 되는 또 거야? 그에 대한 비판이 있을 그러니까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력하게 대두되는 건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은 사면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혐의가 있던 것까지 다 벗게 해주기 때문에 선거에도 출마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가석방이 되면 당분간 법에 정한 기한만큼은 선거에 출마를 하기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 가석방이 되더라도 당장 뭐 차기 총선 그다음에 차기 대선에 나가는 것은 또 추가적인 사면이 있지 않고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도 가석방 소식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여기 이제 통합을 깔아놓는 거죠. 여러 가지 지지율도 있고 또 예. 꼭 지지율이 아니더라도 통합을 계속 강조해왔기 때문에 김경수 전 지사와 관련해서는 가석방을 통해서 통합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해서는 잠깐 뒤에 우리가 설명할 시간이 있죠. 경제와 관련된.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 살리기도 대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사면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네. 또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가석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네. 글쎄요, 이런 결단을 내리기까지 뭐 막판 변수라고 할까요? 그런 건 없겠습니까? 글쎄 어떤 정치적인 또 다른 돌발 변수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재용 현 삼성전자 부회장이죠.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여론도 찬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이게 지금 경제에 대한 것, 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또 평택 공장을 방문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 우리나라의 지금 미래 성장 동력, 현재의 성장 동력이기도 해요. 반도체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상당히 국민 여론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여론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볼 지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여론조사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제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가져와 봤습니다. 정부의 경제위기 대책평가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보다 확연하게 잘못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더 높아 보이고요. 이어서 코로나 대응과 관련된 정부의 이 평가에 대한 저희 여론조사 결과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대응 평가는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경제 위기도 그렇고 이 코로나19 대응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가 또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안전과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이 방역과 관련된 부분 잘하고 있다가 41%라는 것은 그리고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모르겠다. 잘하고 있는 건지 예.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주로 중도층, 이념적 성향과 관계없는 응답자층에서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예. 그렇다면 상당히 이 걱정과 관련되는 우려를 털어낼 수 있는 것은 뭐냐? 방역에 대한 부분.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도 자리가 비어져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예. 이 부분을 빨리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이 좀 챙겨달라는 주문으로 볼 수 있고 경제 쪽으로 경제 옮겨 위기 이게 시기로 중요합니다. 보여주시죠. 자, 얼핏 대통령의 지지율과도 상당히 닮아 있어요. 그러네요. 이 이야기는 중도층뿐만 아니라 지지층에서도 또는 그 이상까지도 경제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있다. 퍼펙트 스톰. 지금 경기 악화 관련된 살짝 뭐 코스피 지수가 반등을 하고 있고 뉴욕 증시가 어제 오늘 좋았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중산층까지도 이 경제 이슈가 나오면 상당히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불안정과 불확실성이 커지는 불불 사태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노믹스가 뭐냐. 이럴 때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부분을 강조할 수 있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 성격이거든요. 예. 중산층 공정사회. 중산층 공정사회는 가장 큰 범위로 우리 국민들을 포괄할 수 있는 정부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MB 때
친서민 중도 실행이 있었으니까 이 지표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것은 얼마만큼이나 정부의 성격, 경제적으로 중산층 공정사회가 확보되느냐, 또 국민들로부터 이 메시지가 침투되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상층과 중산층과 공정사회 이 두 용어를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들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